자, 이번 난감한 기초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목하고 금을 했었고요. 세 번째 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토. 자, 토의 성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심이에요. 중심, 중용의 도. 중심이고 알 수 없다. 우리가 중간에 껴있으면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말 하죠. 또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잡은 상태. 그래서 토의 키워드는 알 수 없다. 분명하게 딱 이거다라는 게 없는 게 토입니다. 토를 가지고 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모른다. 모르는 게 토다. 명확한 특색이나 캐릭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사행을 보고 그 다음에 기질들은 관찰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토 입장에서 목을 보게 되면 관성이 되죠. 이 토 입장에서의 오행을 쭉 보고 또 다른 오행 입장에서 이제 토를 보면 어떤지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고 했습니다. 생명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게 토한테는 목이 이제 관성이 되니까 목국토 해서 관성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는 이제 관이라는 것이 이제 생명력을 뜻하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력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토가 목이 있는 사주하고 없는 사주가 있겠죠. 그러면 목이 뚜렷하게 있을수록 주도권 내지는 주인의식, 항상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역할이 목이다. 목이라고 하는 관이 있어야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인의식이 이제 관으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항상 소속감이라는 것이 토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토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그 토의 모습이 아니라 목한테 소속되어 있는 토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목한테 소속되어 있는 토의 부분이 된다. 그래서 목은 토를 제압을 하죠. 그래서 토가 목한테 제압을 당하면 이 목한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인의식이 생긴다. 토는 목이 없으면은 주도권 내지는 주인의식, 생명력 이런 거를 갖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토가 화를 보면은 인성이 되겠죠. 화를 보면은 인성이 된다. 인성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시작이고요. 문서를 뜻합니다. 그러한 인성이 이제 화로 연결이 됐으니까 화라는 것은 이제 펼쳐진 상태를 얘기하죠. 펼치고 닫고 펼치고 닫고 음양 운동이 결국 수하고 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는 펼치는 상태, 다 보여주는 상태. 그래서 인성이 펼쳐진 상태니까 문서하고 지식을 이용해서 드러내고 관계에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를 보는데 목이라고 하는 관성이 없게 되면은 기준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이 있으면은 딱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시스템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고 이런 화를 통해서 토가 펼치고 드러내고 관계한다고 하면은 이게 목이 있을 때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거고 목이 없을 때는 그 시스템 없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상대가 하는 만큼 자기가 따라가서 하는 거고 그대로 받은 대로 대갚아준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게 토가 화를 받지만 이제 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좀 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펼쳐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 토가 화라고 하는 인성을 통해서 관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작을 여는 키는 무조건 목에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목이 되어 있어야 토가 시작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든지 공통 분모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니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토가 사람이나 일에 접근을 할 때는 이 관이라고 하는 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같은 게 확보가 되어야 그 시스템대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접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접근이 아니라 조금 감정 가는 대로 하는 접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의 접근. 토가 목을 보면은
리스크가 있는 접근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그런 통상적인 접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가 화를 보고 있어야지 관계를 잘해요. 노력도 하고 서로 맞춰가고 변화하고. 화가 있어야지 변화할 수 있어요. 토가 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변화하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되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좀 늦는다고 할 수 있고, 화가 있으면은 빠르게 변화한다. 오늘 만나는데 내일 바뀌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에 민감하다, 이런 거죠. 화를 본 토는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 화를 보지 못하면 반응이 좀 늦는다. 속도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 자, 토가 금을 보면은 식상이 되겠죠. 식상.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재성이고요. 과정은 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형태, 이게 금을 놓고 보게 되죠. 식상이 이 다듬는 역할의 금 기능을 하는 거죠. 금이 다듬고 자르고 깎고 가공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도구를 사용한다, 이용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료 자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손쉽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 그게 이제 금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금을 보면은 도구 이용을 아주 잘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도구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다듬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다듬고 수정하고 보태고 빼고 이런 거 아주 잘해요. 토가 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보통 이제 식상에 대한 것은 자신의 기운을 빼내서 뭔가를 만들고 공을 들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식상이 금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유지라는 거잖아요. 목이라는 것은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던 것이 생겼다, 이게 목에 대한 거라 하면, 금은 기존에 생겼던 것들이 계속 자라면서 그것에 대한 테크닉이 생긴 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나무를 조금 예쁘고 멋있게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게 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깎고 다듬고, 그리고 이 성실함과 꾸준함은 그러한 일들을 하루 이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칙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어떤 쪽으로 깎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쪽은 칼이 잘 안 들어간다 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게 식상이 금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같은 식상이어도 오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금에 식상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응용된 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일간의 목이 식상이다. 그러면은 없던 거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식상이 목이니까. 생명력 그 자체고, 주인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또는 내가 이것을 식상이라는 기질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라 했을 때 토일간이 보는 금이 식상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뭘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뛰어 들어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공사가 커집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고 도구를 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방식을 바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부분인 거죠. 반복 작업을 하는데 토가 텄다. 토가 금을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굳어지는 거니까 뭐를 하더라도 그 루틴이 조금 생기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을 차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개념이 돼요. 근데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라는 키워드가 붙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무에서 유로 창출하듯이 만드는 거죠. 근데 금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속 다듬는 그런 기질이니까 그것을 반복 작업하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거예요. 물건 찍어내고 생산해내는 작용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금에 대한 부분, 성실함과 꾸준함, 이런 거죠. 근데 토는 금을 이제 식상으로 놓고 보니까 거기에 좀 감정이 들어갑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의미하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일하게끔 뭐 발명을 해낸다거나
노하우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나눠주는 거죠. 야, 이 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지름길로 가라. 하면서 그런 것들, 소스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들 아주 잘하죠. 토가 술을 보면 어떨까요? 이건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일의 결과를 얘기하죠. 식상은 일의 과정이라고 했고요. 일의 이제 결과가 감춰진 상태예요. 아까 화는 펼쳐진다고 했죠. 드러나 있는 거, 우리가 낮 시간, 여름, 가장 태양이 길게 뜨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화의 속성. 그러면 이 수는 잠잘 때예요.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요.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감춰지는 상태. 그럼 재성이라고 하는 돈이라든지 일에 대한 결과, 이런 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남들한테 쉽게 잘 안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로 자랑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실속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니까. 뭐 정보 같은 것도 비밀 같은 거, 기밀, 비밀, 이런 거. 그리고 소유에 대한 것들. 수가 재성이니까 돈에 대한 게 안 드러나니까 나만 아는 거, 내 소유인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른다. 그래서 소유가 확실하다. 그래서 수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토가 수를 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부분이 되죠. 개인적인 영역은 사실 식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고 구축해 나가는 테크닉, 그런 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과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이제 소유적 부분. 뭐를 해도 결과치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소유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일간 입장에서 토를 바라봤을 때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목일간이 토를 보면은 재성이죠.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뿌리박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현실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무가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질이 다르겠죠. 양지 바른 땅이 될 수도 있고, 음지 같은 데가 되면은 이끼 같은 게 막 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뭐 굽어지거나 뭐 썩을 수도 있고, 이 토가 어떤 토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토라는 것 자체는 뿌리라든지 기반이 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된다. 그래서 토가 좀 발달했다. 재성의 발달은 현실적인 기능들이 이제 탄탄하게 되는 거죠.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됩니다.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 이 정도의 견적을 봤을 때 결과값이 예측이 된다. 사람 관계도 그렇겠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아니면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겠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실적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목일간이 이제 토라고 하는 재성을 봤을 때 계산을 하게 되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계산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거나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계산하겠죠. 뭐 식상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뭐 관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토로 하는 내 기준에서의 보편적인 계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특히나 이제 목은 이제 토라는 기반이 있어야지 결과를 논할 수 있고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정감이겠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바로 해결이 된다, 이런 거고, 일을 할 때도 정확한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토라는 것은 이제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중용,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체가 이제 토라고 했으니까, 이 목일간한테 토 재성이라는 게 계산적인 측면인데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중심을 잡는 거죠. 근데 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어디인가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에든, 동서남북 상하 좌우 어디에든 치우쳐 있으니까 언제는 넘어졌다가, 언제는 누워있다가, 언제는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자세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세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목일간한테는 이 재성이라는 걸로 이 균형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일간한테는 토가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과정이라고 했죠. 나의 끼와 재주, 말을 하고 손재주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식상의 기능인데, 이런 것들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화일간은 이 식상이라고 하는 토로 균형을 잡는 거니까 사실상 좀 사적인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토가 중심이고 균형이긴 하지만 이게 식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것은 감정을 담당한다 했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고
쉬려면 하지 않는 게 이제 식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해줄까 말까. 그래서 사심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심이. 그래서 화에 펼쳐진 기운들을 저장하고 수렴하는 기능들을 갖게 된다. 화로 막 일을 하고 본인의 역할을 막 펼치면은 그것들을 저장하고 수렴을 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식상으로 기운을 살기하고 끌어내서 전달을 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건데, 이 토가 하는 역할이 그거를 원하는 곳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 화일간의 토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 관계만 잘 돼 있다, 좀 비위만 좀 맞춘다 이러면은 균형 잡힌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돈이 됐든 뭐 밥이 됐든 떡이 됐든 뭐라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밉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일간 토식상은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게 계산이 명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 안 챙겨준다, 이거는 없어서 안 챙겨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뭐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안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안 챙겨준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안 챙겨주는 거죠.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토가 있는 화일간이다 이러면은 이 토의 식상으로 인해서 화를 효과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가면서 화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화한테 토가 없다 이러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말과 행동,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분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수렴하는 기능들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저장 기능이 없는 게임을 하는데 세이브 기능이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세이브 시켜놓고 어디 밥을 먹고 할 수도 있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중심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하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일간의 토식상은 그런 세이브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하면 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화일간의 토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또 피곤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요. 왜냐면 안 편한 걸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또 노력도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고생들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일간의 토 인성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일간한테는 이제 토가 들어오는 기운인 거죠. 아까 화일간의 토 식상은 나가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이 화일간은 토라는 식상을 가지고 밖으로 빼내가지고 쓰는 거라고 하면은, 이 금은 토라고 하는 중심 균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서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에 대한 형태가 들어오는, 즉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 자체도 수렴하는 기운이긴 한데, 이 금은 그걸 또 받아들이면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라는 걸로 고착이 됩니다.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를 시작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굳어진다. 쉽게 잘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토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주들,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결정이 되면은 그 상황에서 머물러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목이 개입이 안 된다는 거죠. 목이 새롭게 시작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데, 이 토금이 강하게 작용이 되면은 그럼 목을 용납하지 않는 거니까, 누가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하면 그건 뭐 공사가 커지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거나 얼토당토 없는 소리다, 바로 차단당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시작하려는 기운이 이 토금으로 인해서 싹 막히는 거예요. 물론 목이 좀 무모할 수도 있겠죠. 괜히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막 시도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조금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토금에 대한 보수적인 걸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뭐 해가지고 언제 바꾸냐, 공사가 커지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 목이 만약에 긍정적이다 이러면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토금이 새로운 기능을 안 받아들이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공사가 좀 커지겠죠. 당연히 목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목을 안 받아들였다 했을 때는 그 자체를 유지해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성향을.
그 성향을 지키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좋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뭐 발전이냐,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토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 입장에서 이제 토가 들어온 거니까 이 금은 토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고착화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 같은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 과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금일간한테 이제 토 인성이 잘 돼 있으면은 지구력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리고 크게 손해보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진 않아요. 전혀 생뚱맞게 몰라도 되는 사람을 알게 된다든지 친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친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잘 생기지가 않죠. 늘상 벌어지는 일, 익숙한 일, 그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지구력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다고 하면 이제 매금이 되는 거죠. 너무 우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금이 토에 파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예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묻혀지는 형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금 되면은 좀 답답한 형국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매금이 돼도 어쨌든 다 살기는 열심히 잘 삽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은 어디든 다 있다. 그리고 이제 토가 적당하면은 끈기가 되겠죠. 아까 지구력이라고 했으니까 끈기. 금일간한테 토가 개입이 되어줘야 끈기와 지구력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금일간한테 토가 없다, 무인성이다 이러면은 지구력 내지는 끈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금이 언제 어느 때든 막 변할 수가 있다.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또 다른 말 할 수 있고, 그 바뀌는 게 이상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캐릭터고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장점은 변화에 능한 거죠. 너무 균형을 잡으려고 뭐 애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다 이런 거죠.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도 하고, 또 아니면 말고 좀 단순해지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토에 대한 기능들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토가 돼 있으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함 속에서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본인만의 틀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간의 토가 관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수 입장에서는 이 토라고 하는 관성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겠죠. 수가 좀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기를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토의 제방 역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길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로를 얘기할 수 있겠죠. 도로, 차길이 다니는 통로, 차길도 될 수 있고 기찻길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미니카, RC카 이런 거 할 때 그 트랙 있잖아요. 트랙. 그 트랙이 이제 토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곡선이 될 수도 있고, 360도로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 할 때 그 열차의 트랙이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랙대로 도는 거니까 그 수가 관성이 있으면은 정해지는 거예요. 딱 이 트랙대로 올라가서 밑으로 꺾으면서 뭐 360도 뭐 돌아라 뭐 하면서, 그런 롤러코스터의 트랙처럼 너는 그렇게만 운행할 수 있어 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은 형성이 되겠죠. 정확하게 딱 놀이기구에 대한 캐릭터가 부여가 되니까 이거는 회전목마야, 이거는 뭐 바이킹이야, 저거는 뭐 롤러코스터야 하면서 그런 캐릭터가 딱 부여가 되는 거죠. 수일간한테 토 관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형태의 캐릭터가 부여가 된다. 그런데 토라고 하는 관성이 없으면 트랙이 없는 거예요. 트랙이 없으니까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뭐 미니카, RC카로 굴립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굴릴 수 있지만 자칫하면은 차도로 빠져가지고 갑자기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차들이 막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러면은 토의 제방 역할이 안 돼 있으니까 트랙에서만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오지를 달리다가 뭐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갑자기 이제 하부가 다 작살이 나가지고 뭐 엔진 오일이 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랬을 때 토에 대한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않은 기복이 심한 일이나 사람, 관계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잘 될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수일간에 토 관성이 없을 때는 트랙 없이 달리는 완전 야생마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주마다 그러면 적당히 훈련이 돼가지고 경마장에서 달리는, 그럴 수도 있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토가 잡아준다. 토의 문제는 중심과 방향성의 문제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토의 작용이 있어야지 수일간은 정확하게 중심과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절별 토의 쓰임을 한번 볼까요? 춘토. 봄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토. 그러니까 봄에 토가 나와 있다. 어떠한 일간에도 상관없이 내가 봄에 태어났다 하면은 내 일간하고 상관없이 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춘토라 해가지고 꼭 토 일간이 봄에 태어났다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봄 태생이다. 내가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양력 2월에서 4월 5월 입하절 이전에 태어났다 하면은 춘토의 속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춘토의 특징은 봄이죠. 봄이라는 계절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봄에는 날씨가 춥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죠. 우리가 입춘 자체를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시작을 하자마자 기운을 받을 수가 없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손이 좀 다양하게 많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난 토들은 기운들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자, 봄에 태어난 토가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토의 기능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인자로 인해서 토의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이라는 기운은 자꾸 건드는 거예요. 만지고 가만히 놔두질 않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그게 목이죠. 봄의 속성은 이제 목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고 변화하고 고정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인다. 목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 토라고 하는 균형을 잡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지 우리가 균형을 잡잖아요. 그래서 뭐 사격을 한다. 그러면 조준을 하잖아요. 그 조준을 하는 게 이게 토라는 거죠. 0점을 맞추고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해야 이제 표적을 맞힐 수 있으니까 그 조준을 하는데 계속 움직여봐요. 옆에서 누가 사람이 계속 민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총기를 자꾸 건든다거나 이러면은 조준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이치하고 같습니다. 타겟이 정확하기가 어렵다. 봄에 해당하는 토는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는 속성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좋게 얘기하면 뭐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중이 떠중이다 뭐 이것도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실속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못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내가 시작을 할 때 안정된 환경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집안에 대한 가풍도 있을 것이고 윗사람의 역할이죠. 선배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른의 역할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잘 되면 그래도 토의 균형이 막 엄청 잘 잡히진 않더라도 활용이 되겠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힘을 갖기는 어렵죠.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토의 기세가 허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토의 기세가 허하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목이 건들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생부가 중요한 겁니다. 화로 토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화도 펼치고 움직이는 건데 이 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운들을 이제 설기를 시키는 거죠. 설기를 시켜서 토한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목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면은 내가 거기에 예상을 해가지고 토가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목이 자꾸 건드는데 어느 쪽으로 건드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생부가 중요하다. 인성의 도움이죠. 토 입장에선 일간이다 가정을 하면은 인성에 대한 생부. 당연히 집안의 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 도움.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시작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질 좋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집안에 가풍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에 도움을 받는 게 이게 화기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라는 것. 봄의 토는 굉장히 차갑죠.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건데 봄은 따뜻한 계절이 아니에요. 따뜻함을 지향해 가는 계절이죠. 바로 전달에서 넘어온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재성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부담스럽죠.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토가 봄에 나왔다는 얘기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성장. 투자를 받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한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 근데 뭘 배웠냐 이거죠. 하라고 하는 생부가 있으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니까 어른들이 교육을 시켜줬다. 문서 하나 좀 지어줬다. 자격증 따게 해줬다. 학교 보내서 학위 따게 해줬다. 이건데 이런 화에 대한 존재가 잘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업에 대한 속성들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포지션이 좀 바뀐다든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와리가리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봄에 태어난 토는 항상 배우는 중, 노력 중, 준비 중. 지금 뭘 하고 있어도 그게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음. 그래서 그 움직이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왜 가는 건지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화가 잘 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몇 시에 어디로 출발했는데 언제쯤 어디 도착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되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게 된다.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이 봄토들은 배울 게 천재예요. 평생 공부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있는 봄토들은 배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배울 수 있는 사람, 뭔가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토를 성장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쪽으로 잘하고 있느냐, 내가 성장되지 못한 곳은 어디냐. 학교는 졸업했고 자격증은 땄는데 그런데 내가 좀 정서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어떤 쪽이 조금 성장이 덜 됐구나, 이런 거를 좀 봐야겠죠. 성격은 착한데 뭐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잘하는데 맨투맨에 좀 약하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항상 부족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춘토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일에 대한 포지션을 맡든 간에 좀 모자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어린애들 가르치면 어린애들이 모르니까 모자라잖아요. 성인들도 뭐 배우려고 온 사람도 모자라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한다, 노약자를 대상으로 뭘 한다, 이럴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제작자, 기획자, 설계자, 디자이너 뭐 다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는 거죠.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다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춘토라는 게. 그리고 또 토에 대한 역할이 또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나무가 또 성장이 안 되니까 나무를 좀 뻗어 나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뻗어 나가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토를 볼 것 같으면요, 여름에는 조열한 계절이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더워지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조열한 계절에 수가 가장 절실하다, 재성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재성에 대한 기운이 가장 미약해요. 이게 토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재성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또는 남자 사주에서의 여자를 뜻하고, 또 기혼 여성의 경우는 시어머니도 되는데 이게 가장 절실하잖아요. 근데 기운은 약하다. 그 얘기는 좀 쉽게 덕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게 정말 절실한데 기운들은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현금보다도 이제 문서적인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수월한 거죠. 여름토니까 화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운이라고 하는 인성이 일단 기반으로 깔려 있으니까 현금보다는 문서적 형태, 뭐 부동산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운이 미약하다, 수의 기운이. 근데 가장 절실하다 이거예요. 수가 일단 잘 돼 있다고 하면 좋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목이 오면은 뭐 화를 생할 것 같지만 뭐 화를 생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토가 수를 오래 쓰고 싶으면은 목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 목이 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땅에 그냥 물 끼얹는다고 촉촉함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나무가 있어야지 물을 머금고 자기가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데 그 수분을 같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 기운 자체는 수를 저장하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 이 목이 있어야지 토가 수를 계속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토가 그냥 수만 보면은 일시적이다. 그냥 돈 쓰면 끝인 겁니다. 근데 목이라고 하는 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좀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는 번거롭거나 고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돈의 상태가 순환이 되면서 어디로 새는 게 아니라 지출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다시 또 수입이 들어오면 그런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목이라는 게 없다. 이러면은 내가 공을 들이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죠. 프리스타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대신에 돈 쓰고 나면 끝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없으면 끝인 거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디가 비어 있으면 또 어디 걸로 메꾸면 되는데, 각각의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역할이 이제 분담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러 명이 이제 뭉쳐가지고 집단이 되는 것처럼. 근데 혼자서 하는 거야. 혼자서. 목이 없다, 관이 없다 이러면은 혼자서 어디 직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면 편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 이 집단 안에 소속된 사람은 누가 안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이 막아줄 수 있고 편이 돼가지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데, 혼자 있다가 하면 좋은 것도 혼자 다 먹지만 싸울 때는 그냥 맨투맨으로 혼자 맞짱을 떠야죠. 그런 게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저장하는 기운에서는 꼭 목이 절실하다. 그래서 좋은 것도 좀 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좀 오래 유지가 되고, 또 정보 같은 것도 서로 나누고, 어디 위험한 데 있으면은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야 저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런 걸 전에 들어야 알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이 없는 사람은 혼자 직접 가봐야 돼. 가시덤불에 빠져봐야지 이게 따가운 줄 알지.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토가 이 목의 작용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대신에 화가 또 지나치면은, 화에 덕은 입겠지만 뭐 강하면은 덕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금이랑 수가 좀 맛이 갑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식상하고 재성이 좀 맛이 간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죠. 고집이 세지고 너무 자기 그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리지널 맛을 내기 어렵다. 뭐 요리를 한다 이러면은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소금을 너무 치다 보면 너무 짜지니까 맛을,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재료의 맛을 이제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막 짭짤하게 막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화가 지나치게 개입되면 막 뭘 하고 싶은 의지력이 너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또 여름철에 토가 같은 토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경겁제겠죠. 형제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거 되니까 좀 부담입니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편하게 이루어지긴 하죠. 어딜 가더라도 친구가 생기긴 한다. 그런데 나한테 과연 얼마나 결과적으로 좋은 속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비경겁제라고 하는 토는 좀 부담이다. 자, 여름토까지 좀 알아보셨고요. 가을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토, 추토. 금이 망한 계절이죠. 열매가 익어서 결실을 맺는 때가 됩니다. 이 토라고 하는 중심이 잡힌 거는 참 좋기는 한데, 이럴 때는 토가 금한테 좀 설기당하는 것들. 중심에 대한 게 이제는 내용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그런 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이 좀 생기고 좀 사사로움이 좀 들어간다. 토라고 하는 중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이 토가 금을 보면은 감정적인 기질들이 좀 생긴다고 했잖아요. 화가 토를 봐도 그렇고 토가 금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나 금에 대한 속성에 노출이 돼 있을 때는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을철에 토가 금으로 인해서 설기당한다. 기운이 이제 빠진다 이거죠. 결실을 만들어내고 또 일을 하고 추수를 하고,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할 때죠.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화에 생존하는 자격력이 절실하다. 화라고 하는 인성,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랄지, 내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게 있을 땐 일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일해놓고 돈 얼마 받을지 확신이 안 서는데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뭐 움직인다, 뭐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거는 좀 불안한 거죠. 화라고 하는 인성에 대한 나의 소유권,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걸 얘기하죠. 인성이라는 것은 배경, 환경, 뭐 집안의 가문적 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화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토가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가을철 토는 이제 식상의 계절인데, 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근데 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그리고 수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수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토가 수의 상태가 있으면은 여유로 가기는 하는데, 화를 보는 것보다도 수가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면은 빠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든지 지금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걸로 이제 쏠리겠죠. 근데 화는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뭐 부모 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무일푼에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도 기반을 좀 오랜 세월 만들어 가지고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화의 부분이고, 수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겁니다. 가성비 따지고 효율적인 거 따지고 이런 것들. 가을철의 토는 여러 가지 중심을 잡는 거면서도 동시에 이제 수확을 하는 계절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분배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되겠죠. 분배를 하느냐.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제 목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가을 토는 목이 온전하게 작동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항상 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깔려 있게 된다. 가장 약하니까, 가을철에 목이 가장 약하잖아요. 식상이라고 하는 금이 강하고,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겨울철로 넘어가가지고 동토를 보겠습니다. 동토, 찬 계절이죠. 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토는 얼지 않죠. 토 자체가 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따뜻합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다. 안은 따뜻하다. 이럴 때는 목이 뭐 강하든 많든 그래도 목을 좀 수용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목이 그렇게 강한 계절이 아니니까 그래도 토 자체의 역할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기질 자체가 이 목이라고 하는 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의지를 하고, 관이 관답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관이 아직 어린 시절이라 이거죠. 목이라고 하는 관이 추운 상태에 꽁꽁 얼어붙을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토가 그걸 덮어줘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 대한 덕을 입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관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좀 갖게 되어 있다, 이런 토라는 게. 그래서 관과의 관계,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여자 사주다 그러면 남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애틋하고 애정지수가 엄청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한테 바라고 기대하고 엄청 뭐 이거 왜 저러냐 계산하고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니까 그런 토들이 겨울토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겨울토인데도 그렇게 나무를 품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쳐내려고 한다, 너무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나무한테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관 문제가 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관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엄격하거나 관대하지가 않다. 그리고 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뿌리를 덮어주는 그런 좀 맛이 있어가지고 장차 미래를 대비하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자의 개념, 저점 매수, 안목에 대한 것들, 어딜 가도 일찍 선점한다. 시장 선점이라든지 좋은 물건, 유능한 사람, 일찍 알아보는 사람들이 겨울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 보면은 뭐 콩고물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뭐 같이 다니다 보면은 어디 학교가 되든 어디 선생님을 찾아가든 좋은 쪽으로,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해도 겨울토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혜택이 좀 따라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재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보면은 뭐 성실하거나 그런 재물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실패를 겪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겨울토 자체가 굉장히 관을 좀 보호하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사명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관을 이렇게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기질도 있어가지고 사명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절별 토의 쓰임을 좀 봤어요. 봄철에는 토가 약하고, 여름철에는 토가 강하고, 가을철에는 토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 추수하고 수확하면서 분배하고 나눌 때 자신의 어떤 소유라든지 안정적인 환경, 뭐 이런 화의 생조 얘기했고요. 겨울철은 찬계절, 이때 이제 나무가 있다가 하면 뿌리를 덮어주는 역할과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이 토 자체는 없지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헌신하고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 겉은 차갑고 안은 따뜻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토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사주에서 보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기도 하고, 토를 정복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을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이게 그냥 토만 볼 게 아니라 계절상에 여름토냐 봄토냐 가을토냐 겨울토냐 이런 게 이 남강망의 시각입니다. 항상 계절을 놓고 논하는, 보통은 뭐 조후용신이라고 하는데 꼭 조후는 아니에요. 여름에 꼭 수를 띄워야 되고 겨울에는 화를 띄워야 되고 뭐 이런 걸 보통 조후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죠. 남강망의 용신 체계가 여름에 화를 쓸 수도 있고 겨울에 수를 쓸 수도 있는 게 그냥 이치에 맞으면 자기가 좋으면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오행의 그런 기초 근간이 되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공부한 것들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화를 설명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